지금 한국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급매물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정도면 집값 떨어져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미래 집값 상승의 시작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과거 일본이 무너졌던 흐름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건설사가 망하는데도 서울 집값이 오르는지, 왜 전세난이 다시 시작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앞으로 집을 사야 하는 사람, 버텨야 하는 사람, 조심해야 하는 사람까지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뉴스에서는 계속 건설 경기 침체 이야기만 나옵니다. PF 부실 이야기 나오고, 미분양 이야기 나오고, 중견 건설사부도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당연히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집값 폭락 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서울 현실은 다릅니다. 강남뿐 아니라 외곽 지역까지 다시 거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은 더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금 현재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2-3년 뒤를 먼저 움직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3년 뒤 공급 부족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에 전세로 살던 30대 직장인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전세금이 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갱신 시점이 되자 집주인이 말합니다. 전세 안 하고 월세로 돌릴게요. 혹은 실거주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람은 다른 집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 전세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집들은 전세금이 이미 6억, 7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 상황이 되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돈이면 그냥 대출받아서 집 사는 게 낫지 않나. 바로 여기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이 과거에도 반복됐습니다. 2015년에도 그랬고, 2019년에도 그랬고, 2020년에도 똑같았습니다. 전세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 매매가가 따라 폭등했습니다. 지금 시장이 다시 그 흐름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사가 망하면 공급이 늘어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아파트는 하루 만에 짓는 게 아닙니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평균 3년 정도 걸립니다. 즉, 지금 건설사가 망하고 있다는 건 3년 뒤 지어질 아파트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씨앗을 안 심고 있는 겁니다. 그럼 3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새 아파트가 부족해집니다. 실제로 앞으로 서울 입주 물량은 급감 예정입니다. 2025년 대비 2026년과 2027년 공급량은 절반 이하 수준까지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좋은 학군, 일자리, 교통, 인프라가 서울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급은 줄고 수요는 유지되면 가격은 버티거나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사람들은 현재 뉴스만 봅니다. 건설사 망한다 이 말만 보고 바로 집값 폭락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미래 공급을 먼저 반영합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건 사실 매매가보다 전세 시장입니다. 전세 물건이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부 규제 이후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줄이고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집주인들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결국 시장에 남는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끼리 경쟁이 시작됩니다. 전세금이 오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돈이면 그냥 집 사는 게 낫겠다. 이 구조가 서울 집값을 다시 밀어올리는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집값만 봅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 방향은 전세 가격이 먼저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급매물이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가격이 안 떨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매물이 나오면 바로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가격이 조금만 내려와도 바로 거래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매물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시 희소성이 생깁니다. 결국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즉 지금 시장에서는 급매물이 집값 폭락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바닥 확인 신호처럼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이런 현상이 강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공급 부족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전혀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인구 감소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젊은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문제는 20, 30년 뒤입니다. 지금 50대, 60대가 은퇴 후 집을 팔려고 할 때 과연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충분할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일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본도 과거에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었습니다.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보다 비싸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버블이 무너진 뒤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방 아파트들은 수십 년 동안 가격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곳은 10억 하던 집이 1억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지금 일본에는 돈을 얹어줘도 안 팔리는 집들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점점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지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외곽이나 지방은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영원히 오를 것처럼 생각하고 떨어질 때는 영원히 망할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사이클로 움직입니다. 지금 서울은 공급 부족 때문에 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지역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집 하나면 노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래에는 그 집을 사줄 사람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집값 폭락 온다 혹은 영원히 오른다 둘 중 하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지역별로 완전히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는 공급 데이터와 인구 데이터를 같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사람이 늘어나는지, 일자리가 있는지, 새 공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세 시장 흐름을 꼭 봐야 합니다. 전세가 급등하면 매매가가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서울 핵심 지역은 이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입니다. 노후 대비를 집 하나에만 올인하는 건 점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현금 흐름, 연금, 개인 수익 구조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 살아남는 사람은 단순히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읽는 사람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집값 폭락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공급 부족과 전세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서울 집값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은 일본처럼 장기 인구 감소라는 거대한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전국이 같이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라 지역별 양극화 시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떨어지냐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팔 때 그 집을 사줄 사람이 남아있느냐입니다.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미래 인구와 공급 구조까지 함께 봐야 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서울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일본처럼 무너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돈의 흐름과 시대 변화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가장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